아마 조사를 해보면 이 캡이 돌돌돌 말려있는 그런 판때기가 있으면 이 양 커패시터가 있고 중간에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렉트로라이트 전해 콘덴서거든요.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콘덴서 캡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하는데 이런 유전체에 전기장이 걸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고 또 표면에 전하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다이폴 모멘트가 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플러스가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좀 전기를 좀 많이 이렇게 이 표면에 쌓고 싶으면 여기 쌓고 싶으면 이 다이폴 모멘트가 개수가 많아야겠죠. 그죠? 얘가 개수가 Q가 커야지 전체적으로 여기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평균 측정기 안의 재료에 쌓일 수 있는 차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 식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 넘어가는데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전체 볼륨에 대해서 이 전체 볼륨 속에 들어있는 다이폴 모멘트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단위 부피당 평균 근데 이거를 보면 지금 요거를 이제 표면에 있는 걸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표면에만 이 다이폴 모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다이폴 모멘트에다가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해준 요 다이폴 모멘트가 차지양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차지를 다 합한 거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따로 빼도 같은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 생각한다 그러면 크시에다가 차지양을 다 합한 것과 같습니다. 서피스에 있는 차지. 그리고 이 볼륨은 이 거리에다가 요 에어리어를 곱을 한 게 전체 볼륨이 되니까 이 크시가 약분되면서 단위 면적당 서피스에 모여있는 차지양이다 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폴 모멘트가 볼륨에 분포한다라는 거를 이 폴라리제이션이 볼륨의 다이폴 모멘트의 총합이라고 생각한 거를 폴라리제이션을 이 전해체의 단위 면적당 쌓인 차지양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런 결국엔 이 표면에 모인 차지로 우리가 전기를 유전한다 그러는데 이 결국 안에 들어있는 다이폴 모멘트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폴라리제이션이 크게 좋은데 이거를 전기장에 대해서 비례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전자기할 때 배웠죠, 그죠? 그 유전체 폴라리제이션은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기장에 비례해서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퍼미티비티 여기 보면 취라고 되어 있는 입실론 재료에다가 취에는 요 비례 상수를 써놓고 이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에 비례한다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기 할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D 필드를 E 필드에 대해서 비례하는 값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R이라는 이런 값으로 정의돼서 이 D 필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폴라리제이션에다가 전기장에 의한 백큐엄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합쳐서 전체 매질에 대한 영향은 P로 나타나고 표현해서 우리가 D 필드를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정의를 해서 이때 이제 D 필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유전율에 비례하는데 전기장에 비례한다. 그러고 이거는 일렉트릭 플럭스 데인시티를 그러는데 플럭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양이죠, 그죠? 플럭스라는 건 어떤 양입니다. 양인데 아까 서비스 차지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서피스에서는 차지로 바꿔서 생각하셨다고 했었죠, 그죠? 도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지로부터 전기장이 나온 플럭스의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도 사실은 플럭스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D필드가 이 필드에 비례하는 어떤 값을 정의할 때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로 이름을 짓는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요걸 한번 전자기학 때 배웠었으니까 한 번씩 쭉 큰 소리 내어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수식을 나름 읽어봐요. 시작. 나름대로 시작. 자, 여러분, 이 식을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혹시?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다, 솔직히 손 안 들어요. 나 진짜 저거 외우고 있다. 읽기 어려운데 외우고 있다, 손 안 들어요. 1분만 외우고 있다. 저거는 천하에 쓸 일 없어서 다 지웠다. 예, 천하에 쓸모 없이 보이는데, 워낙 너무 그 과목에 매몰돼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과목으로 생각해서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다이버전스 D는 로 프리란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이벌지란 게 뭡니까? 다이벌지. 다이벌지란 게 발산이잖아요. 그죠? 입모양 보고 제가 미리 대답을 해줬는데, 입이 달싹달싹 하면서 다이벌지 그래서, 발산 이래서, 뭐가 발산하는 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나오는 건데, 이 D가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라 그랬죠.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플럭스라 그랬죠. 그죠? 차지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기장과 유사한 그런 플럭스, 즉, 일렉트릭 플럭스입니다. 그럼 일렉트릭 플럭스는 그 소스는 뭐냐? 다이벌지 할 때, 일렉트릭 플럭스에 그 다이벌지 하는 데 따라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로 프리 자유 전하가 있습니다. 그 자유 전하로부터 이게 일렉트릭 플럭스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다이버스 B는 0 되어 있는 거는 자기장에 관한 플럭스거든요. 얘로 B도 마그네틱 플럭스입니다. 마그네틱 플럭스는 얘를 따라가 보니까 다이버지 하는데 따라가 보니 뭐가 있는 겁니까? 처음 라운드에 보면 N과 S가 같이 있죠. N과 S 같이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거는 잘라가도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0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플럭스는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데, 마그네틱 플럭스는 따라갔을 때 그 원이 N과 S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캔슬된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요 위에 식이 우리가 그 다이렉트릭 할 때 쓰는 식이거든요. 요게 얘가 우리가 쓰는 식인데, 밑에 식도 한번 봅시다. 밑에 식도 씁니다. 사실은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라는 T인데, 이거는 의미를 보면 자기장에 관한 시간에 대한 변화가 컬을 감아주는 거죠. 그죠? 감아주는데 어떤 값인데, 우리가 어떤 걸 감아주는 값은 휘어지려는 경향이 있죠. 휘어지는 경향은 고속을 지나는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 전기장이 좀 휘어지는 방향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개울가에 물을 흘려주면 요게 구석에서 돌라 그러죠. 물이 가에서 돌잖아요. 그죠? 그게 컬 물의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컬 하는 게 이제 휘어지려는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인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전기장이 돌아가는 방향에 생기는 것은 그 중간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시간에 변할 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T라운드 T는 어떤 돌아가는 자기장이 생기는 것은 그 중간을 지나면 뭐가 있을 텐데까? J는 전류죠. 전류가 생기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중간 지나가는 전원체가 시간에 따라서 있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바뀌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기장인 것은 중간에 전류가 흘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전원체가 D필드가 대조로 왔다 갔다 바뀌어도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는 다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요게 이제 우리가 막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기본 식이 되는데,
요때 이제 D 필드하고 E 필드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유전체에 관한 우리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D 필드 플럭스는 E 필드에 비례한다. 비례하는데 이 D 필드는 입실론 R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입실론 R로 표현되어 있는 게 D 필드가 입실론 R이 입실론 R 실제로 입실론 보면 여러분 보면 요게 입실론 R 입실론 제로가 되면 여기 입실론 제로 2가 되면 딱 넘기면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R 마이너스 1는 P가 되죠. 그죠? P가 되면 이 P가 입실론 제로의 치에 2가 되니까 양면을 비교해 보면 요 치는 입실론 R에다가 빼기 1을 한 거죠. 그죠? 빼기 1을 한 거라서 식을 보면 요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에서 얼마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는 요 입실론 R이 요 치가 주어져 있으면 거꾸로 입실론 R이 주어져 있으면 이 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기장 주어졌을 때 절연체 내에 생긴 폴라리제이션을 계산하라 그러면 뭐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폴라리 얼마 생겼을까? 이 필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내주로 한번 처리 내용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자, 여러분 보면, 자, 이것도 재밌는 개념이거든요. 등반 제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이 자유자재로 다 갈 수 있는 거인 경우에는 입을 딱 끌어주면 얘는 그냥 가요, 이렇게. 아무데나 휘어져요, 이렇게. 방향이 상관없이 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결정구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결정구조, 이거 아닌가? 결정구조. 자, 결정구조를 보면,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결정구조를 보면 있죠? 이런 결정구조. 결정구조를 보면, 여기에 원자들이 배치가 여러 배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배치되어 있는데, 내가 전기장을 공교롭게도 축방향으로 잘 걸어주면, 그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그 방향으로 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방향을 살짝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죠? 그죠? 전기장을 다 걸어주면 이 폴라리제이션이 축방이 잘 할 것 같은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있으면, 삐딱하게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얘가 서로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얘가 조금 방향이 틀어질까요? 예를 들면 줄을 당기는데 제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바닥에 이렇게 돌이 있는데 돌을 끌 때 사람이 쓰고 여기 줄을 쭉 당겨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당기는데 이 돌이 어디로 와요? 당기는 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갑니까?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가죠. 그죠? 분명히 나는 이렇게 당겼는데 요 움직이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내가 결정구조에 있는 애톰을 전기장 끌어주면 전기장 방향 가는 게 아니라 걔가 우리 이지엑시스를 하는데 좀 더 쉬운 쪽하고 어려운 쪽이 있거든요. 좀 제가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위에 뉴스 나와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돌아서 나오겠죠. 그죠? 이러면 못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장을 다 끌어줘도 폴라리제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이게 이제 비등방 재료에서는 전기장과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사이 폴라리제이션이
서로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걔가 뭐냐면 유전율 텐서로 표현합니다. 텐서. 텐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텐서 우리 미적분할 때 들었죠? 보면 여기에 P 폴라리제이션 있을 때 여기 E 해놨잖아요, 그죠? 이걸 상수로 표현하면 아이소트로피한 등반 재료고 여기다가 얘를 텐서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여기 점을 구분하면 얘가 3x3 행렬로 표현되고 이 필드는 EX, EY, EG 3차원에서는 이 세 가지 엑시스 값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는 C에 이렇게 점을 집어서 이제 요 행렬식에다가 이 필드를 구분해서 P 필드하고 이 필드가 서로 방향이 꼭 평행일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유전율 텐서로 표현하고 여러분 살짝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냐면 좀 의문은 들 텐데 이 필드와 P가 비례하잖아요. 지금 비례하는데 요 C가 선형이잖아요. 그죠? 선형인데 얘가 선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형이 아닌 것들은 C 자체가 E의 함수가 될 수 있거든요. E 함수를 대해서 E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요. 그럼 얘가 더 커지면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커지면 같이 커지는 그런 현상, 이 필드 커지면 이 비례상수가 같이 커지면 선형적인 관계에서 비선형적 관계가 가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선형 광학이라고 그래요. 따라갈 비선형 광학. 예, 비선형 광학일 때 여러분 광전자공학 혹시 수업 있어요? 광전자공학 수업 같이 듣는 사람 서로 없어요? 수업 없나요, 이번에? 2학기 때 있나? 2학기 있어요? 보면 광전자 할 때 광이랑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데 보면 이 필드에서 P가 선형으로 쓰면 얘를 비선형 딱 바꾸는 순간 5만 일이 다 일어나요. 5만 일이 다는데 여기 비선형이 된다는 그 원리를 딱 이용해 보면 레이저가 나옵니다. 강력한 레이저가 나와서 입력한 것에 비해서 뒤에 쌓여서 큰 세기의 빛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가 비선형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선형이 되면 우리가 요게 비선형대로 하기 때문에 이 필드와 P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의해서 폴라리제이션도 같이 섞여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인터랙션이 생깁니다. 인터랙션. 빛하고 매질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빛이 떨면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 매질에 있는 다이폴 모멘트가 같이 떨거든요. 떠는데 떠는 주기가 이게 이 필드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가 비선형이 되면서 매질이 떠는 것과 빛에 떠는 것이 이제 혼합된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면 무슨 우리가 라만 효과라든지 이런 아마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데 재료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로 정석도 설명했는데 이 유전 텐서로 표현하고 이 비선형성을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재료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 비선형이 되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비선형 뭐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죠? 이거 포인터 같은 쓰는 뭐죠? 레이저 이런 것들이 다 비선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가 이제 여러 성질을 가지는데 거기 이제 유전율이 사실은 변화해요. 변화하는데 어떤 거에 따라서 여기는 뭐죠, 여러분? T는 뭘까요? 온도. 오메가는 뭐겠습니까? 주파수. 이거는 뭐겠습니까? 스트럭처. 결정구조죠. 보면 온도를 올릴 때 유전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유전율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유전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떤 재료를 어떤 구조로 만드느냐, 그리고 어떤 온도에서 우리가 작동시키느냐, 우리가 쓰는 소자의 작동 주파수가 어디 영역이냐에 따라서 폴라리제이션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다 달라져서 우리가 유전체
여러분 생각에 주파수 높아질수록 유전율이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왜 작아져요? 네. 맞아요. 그럼 박수 칩시다, 우리. 네, 그 보면, 방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이 전기장 바뀌면, 이 물이 계속 따라다니다가 높은 주파수 못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폴라리제이션 안 생기는 거거든요. 이 필드 바꿔줌에 따라서 항상 이 필드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는 정도가 폴라리제이션이니까 주파수 넘어가면 이 유전율은 어떻게 바뀌냐면 오메가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컷이라면 이렇게 있다가 확 줄어들고 이렇게 있다가 확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순간적으로 레조넌스가 딱 있는 거거든요. 이 레조넌스 있고 난 다음부터는 반응 안 해요. 레조넌스 때 있고 나서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줄어든 형태로 이게 이제 다이렉트릭 펑션을 합니다. 다이렉트릭 펑션을 두고 유전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전이 달라요. 그래서 전자회로 우리 쓸 때 과연 이 반응하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반응하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이제 유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렇게 생긴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하고, 그 다음에 마치 희한하게 이렇게 생긴 거, 다 보입니까, 여러분? 다 보여요? 네, 물론 동영상에는 저장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 있으면 세 가지 눈에 보이죠, 여러분? 보이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한번 찍어봐요. 이렇게 싹 주파수가 딱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진 주파수가 여기에 있을 때 오메가 P라 그랬을 때 어느 주파수가 제일 오메가 P가 높을까요? 하이스트. 가장 오메가 P가 높은 주파수를 가진 것이 어떤 커패시터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자, 그럼 이제 1번 한번 손 들어봐. 1번. 1번이 가장 높을 것 같다. 자, 2번이 가장 높을 것 같다. 자,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번이 높을 것 같다. 3번 없어요? 네. 1번이 아무도 없네요. 그럼 민주적으로 우리가 결정해본다 그러면 2번이 가장 높고 2번이 얘가 가장 높은 주파수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잖아요. 그죠? 정확히 맞아요. 빅데이터에 근거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이 끝까지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 속에는 세라믹이 들어있어요. 메탈 옥사이드, 금속 산화물이 들어있어서 얘는 기본적으로 돌이에요. 돌. 기본 딱딱한 거예요. 얘 중간에 빨간 거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게 필름이 들어있어요. 필름. 마일러 필름이라고 기본적으로 폴리머 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좀 무르죠? 물러서 요거는 뭐 들어있냐면 전해질은 소금물이나 어떤 그 일렉트로라이트가 들어있어서 배터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가 되게 느리죠, 그죠? 느린데 그래서 요 세 개를 보면 주파수가 보면 얘는 FM 라디오, AM 라디오 저런 장치 보면 얘는 FM 라디오에 많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새소리 나기 뭐 이런 거 있죠. 새소리 나고 뭐 이런 그런 수킬로헤르츠 정도는 얘가 값 싸니까 많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여러분? 용량이 대신 커요, 얘는. 용량이 커서 뭐 들어있냐면 얘는 저주파, 전원 그 회로에 들어있어요. 아답터.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같이 쓰여있는 이 그 용량이 1피코페렛이다. 얘는 단위가 한 10피코페렛, 얘는 한 100피코페렛, 마이크로페렛 좀 더 커요.
얘는 수백 마이크로페럿, 1000 마이크로페럿, 5000 마이크로페럿, 뭐 이런 식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 주파수가 결국은 이 속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 의존성이 있느냐라는 게 여러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유전율의 변화가 이제 온도에 따라 변하고 주파수 따라 변하고 스트럭처에 따라 변하는데 여러분 회로에서 쓰는 커패시터가 주파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만드는 회로가 어떤 주파수 여러분 생각에 이거를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스트럭처나 여기에 또 방사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방사능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어느 정도 견딜 것이냐. 왠지 방사능은 아까 세라믹 저게 잘 견딜 것 같지 않아요? 돌로 되게 잘 견딜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폴리머 필름이 잘 견딜 것 같아요?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폴라리제이션의 메커니즘에 관한 여러분들이 같은 커패시터인데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전원체를 커패시터로 활용해 쓰고 있는가 라는 궁금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제이션의 종류가 제가 여기서 4가지 정도를 교재에서 4가지 정도를 따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4가지 한번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induced dipole moment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induced dipole moment를 했는데 전기장 크기에 따라서 이 어타믹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 그 전자와 원자핵의 상대적인 변이에 따라서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폴라리제이션 종류를 인터페이스 폴라리제이션, electronic, atomic polarization, ionic polarization, orientation polarization 되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orientation polarization 보니까 H2O 같이 이렇게 펌한 다이폴 모멘트 했을 때 얘가 정렬하는 거, 얘가 정렬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서 한쪽 방향으로 폴라리티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할 것 같죠, 그죠? 맞아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H2O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폴라리제이션이 무질서에 정렬되어 있다가 전기장에 정렬되는 이게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은 소금과 같이 NaCl, 튼튼하게 서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결정 구조거든요. 그건 완벽히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래 있으니까 평형 위치에서 얘가 사실 멀리 떠나진 않아요. 떠나진 않는데 얘가 원래 위치에서 휘어지겠죠, 그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그러니까 전체 이 왜곡이 되겠죠, 그죠? 근데 소금 같은 것들을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잘 띄고 있으니까 왠지 잘 이동할 것 같지 않아요? 좀 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조금만 이동해도 Q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이동해도 이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 폴라리제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유도했던 원자핵 속의 전자와 원자핵이 서로 핵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폴라리티 생기는 것을 이제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불활성 질체, 노블 가스가 되는데 불활성 기체를 그러면 완벽히 유출을 하는 거. 여러분 헬륨, 아르곤 이런 거 있죠. 완벽히 이제 이 쉘이 꽉 차가지고 이게 완벽히 유출을 한 경우에 전기장에 의해서 얘가 왜곡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꾸로 있는데 인터페이스 폴라리제이션. 아까 표면에 그 차지가 딱 존재하는 거는 다이폴 모멘트가 쫙 정렬되어서 표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죠? 덩어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조그만 덩어리 표면에 이렇게 차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우리가 우리 결정 구조가 완벽히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걸 제가 이걸 잠깐 찾아보면 그레인
그레인 바운더리. 이런 거 다 해서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결정 구조가 있으면 항상 이거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한 그레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레인을 엄청나게 크게 싱글 크리스탈린하게 만들어서 하는 걸 우리가 실리콘 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만들었는데, 원래는 자연의 전자는 이렇게 그레인 다 이렇게 방면 다 틀리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 틀리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세히 보면 어떤 결정 구조가 이렇게 금이 쫙쫙 가 있는 겁니다. 가 있어서 여기 폴라리제이션 방이 다 틀리니까 표면은 아까 생각했던 이 폴라리제이션이 차지가 표면에 모이겠죠, 그죠? 모여서 여기서 생긴 인터페이스 생기는 이런 그 차지에 그 쌓여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의 폴라리제이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식에 대해서 유도를 할 겁니다. 제가 식은 유도를 어타믹 폴라리제이션은 이런 과정을 쭉 계산해 보면 이렇게 퍼미티비티가 이렇게 주어지고, 다이어닉 폴라리제이션은 계산하면 이렇게 주어지고,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유전율이 계산이 되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유전율이 계산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해보면서 각각에 대해서 원인의 그 폴라리즈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잠깐 먼저 하게 되면 저런체 유전자 쓰이는 거, 새로의 저런체는 이걸 여러분 읽어보려면 시작.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원리를 알아봤죠, 그죠?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요인에 의한 폴라리제이션도 보도록 하고, 그 수식감 유도해보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페이스 그려보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여러분 한 사람씩 하나 붙이고 있더라고 보니까, 붙이고 나름대로 다 끝날 무렵에 여러분이 만든 뉴스로 포탈 뉴스로 발견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전기전자재료 포탈 뉴스, 여러분이 만든 뉴스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자, 혹시 질문 제가 없을 때 하고 싶으면 우리 블랙보드에다가 질의응답 하는데 Q&A 있죠? 거기다 글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